일단 우리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공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장은 전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장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벤트 큰 산이 하나가 있죠. 1월 9일 날 발표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그 판결을 앞두고 그래도 시장이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결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을 좀 그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각 1월 9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승소를 하느냐, 패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동안 냈던 관세를 뭐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이슈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네. 전약 후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 시장 보면은 그랬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증시 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불장은 맞죠.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고 있는 어제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영향에 따라서 섹터별로 움직임을 현재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액을 품목을 역대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게 반도체 수출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역시 불을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화장품 역시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섹터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4,600 달성 여부 다음 주에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은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요새 게임하듯이 그냥 하고 있어요. 매매 자체를 예. 좀 즐기고 있고요. 즐기고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일정이고 뭐 그걸 다 떠나서 그냥 그날 아침에 주도주만 하나만 잘 찾으면 그 섹터만 잘 따라가면 그냥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적당히 딱 끊으면 되는데 거기서 욕심을 낸다거나 예. 여기서 승부를 보는 순간 후회하는 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턴을 하거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적당한 그 안정적인 자리를 샀다고 한다면 그냥 진득하게 그냥 긴 시간도 아니고 며칠 들고 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매할 거는 많았어요. 오히려 제가 오늘 돌린 종목들을 보니까 8종목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뭐 삼익제약주도 있었고 뭐 조선업도 있었고 다양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기보다는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즐기는 거, 남들이 그냥 손실 중이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거 사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승부를 보기보다는 여러분께서 게임을 하듯이 그냥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즐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닿지 않는 건 저뿐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너무 어렵던데 이 시장을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누군가는 즐겁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어지럽다고 하는 것처럼 네. 아마 느껴지는 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투자 경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분께서 꼽은 이제 금쪽이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를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자분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종목들 하나씩 골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그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나왔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나왔습니다. 뭐 종목명 보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오늘의 금쪽이 종목은 아니고 거의 뭐 작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금쪽이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근 한 달 동안 아마 금쪽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거의 12월 9일 정도까지는 고점을 찍다가 거의 지금은 한 달 내내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달리고 있어도 반면에 수급이 좀 이탈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EU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철폐 얘기랑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보조금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철회한다는 그런 소식도 맞물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LG엔솔 역시 계약 취소 포드 계약 10조 원 규모로 계약 취소 건이랑 그리고 LNF도 테슬라 3조 원 규모의 계약금 축소 여부가 이 전체적으로 정부가 폐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도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닝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예, 어닝 시즌 때 에코프로가 어떻게 좀 실적을 발표를 해 주는지 ESS를 통해서 어떻게 실적을 발표를 해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재차 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 지지선 부근까지는 보시면서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홀딩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한 증권사에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일단 하향 조정했습니다.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올해 양극재 판매량 한 10%대, 한 13% 정도 감소 예상된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의 이야기를 좀 전해줬고 제가 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나 10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지만 좀 오랜 기간 동안 금쪽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냐면 사실 흔히 말해서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잘 지워지질 않아서 네. 어때요? 이게 반등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좀 오랜 그 물량대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네, 소화하지 못한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하죠. 사실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려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고점 라인인 18만 원대 부근을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지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 여부까지 본다면은 과거 한 10월 16일 부근처럼 거래량이 대폭 실려줘야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수급도 보시면서 거래량 보시면서 체결강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18만 원대 이제 넘어서면 예전에 한번 굉장히 큰 상승이 왔던 그 구간들 있잖아요. 한 1, 2년에 걸쳐서. 고기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정부의 정책 지원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으로써 기업들도 다시 지원금 이외에도 계약 소식이 수주 소식이 좀 들려줘야 그래야지만 좀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자동차 관련주가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도 2차 전지는 투심이 너무 지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인 산업별도 산업 현황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낮게 잡아서 10만 원대에 들고 있거나 뭐 11만 원대 낮게 잡으신 분들은요 19만 원 부근을 거래량이 좀 안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 좀 안전하게 18만 원, 19만 원에서 좀 수익을 거둬들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상담 방송을 진행하면 빠짐없이 오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렇죠. 예, 상담이고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아마 물려 있는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늘 좀 잘 올라가기를 기회가 한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으로 넘어가서요. 네. 미래에셋벤처투자입니다. 이게 정말 뭐 작년 말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네. 또 반대로 굉장히 또 간밤에 차가워진 종목인데 지금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낚였습니다. 장 초반에 8시 되자마자 저 같은 경우 일단 어제 시나리오를 그린 게 2개가 있었거든요. 삼익제약이 하나가 있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었고요. 예. 조금 이제 경고가 이제 오늘 풀리면서 이제 주의 종목으로 되다 보니까 뭐 주가를 뭐 못 올릴 수 있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오늘 반등 자리였어요. 지금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노코 뭐 나라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갔잖아요. 계속 이번 주 보시면 그 우주항공 안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 그 사이 이제 투자 경고 공시가 나오면서 그 기간 동안 주가 시세 부추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빠지니까 되려 같이 빠졌어요. 실적으로 1파동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상승 패턴을 그려야 됐으려면 오늘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붙여주면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항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힘없이 뚝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나그룹주라든가 방산 이쪽 수급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때문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미래에셋 관련주로 수익을 내야겠다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핵심은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계속해서 많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갈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재료를 놓고 봤을 때는 스페이스 X잖아요. 예. 지금 스페이스 X 1파동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 당장 주식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올 뭐 빠르면 상반기 또는 계속해서 스페이스 X 상장 관련 그 내용 자체가 올 한 해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1파동을 끝날 게 아니라 모아가다가 2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스페이스X 관련주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 나올 거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계속해서 빠진 주식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특정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구간에서 차분하게 물량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쪽이에서 수익을 주는 굉장히 착한 아이로 또 변할 수도 있다. 착한 종목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